안녕하세요. 키토 한입입니다. 오늘은 자폐맘이 경험한 자폐 증상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본 증상과 자폐를 이겨낸 해외 사례, 그리고 저의 목격담, 자폐맘이 경험한 자폐에 대한 것들, 자폐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감각이 예민하고 약합니다. 시선을 맞추는 눈맞춤이 약하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청각도 예민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전제품 소리에도 심하게 놀라거나 괴로워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소아정신과에서 이런 눈마주침과 불렀을 때 되돌아보는 호명 반응을 가장 먼저 자폐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소아정신과 방문했을 때 두 가지를 주시해서 보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 외 미각이 예민해서 편식이 심하거나 촉각도 익숙하지 않은 촉감일 경우 거부 반응이 심한 편입니다. 저희 딸도 코로나 시절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는 감각 입력 처리 장애가 있습니다. 아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잘 보이지 않고 특정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기억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한정된 놀이를 반복한다는 건데요. 블록을 쌓거나 자동차 바퀴를 돌리거나 한 가지 방법으로만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놀이가 지나치게 한정적인 것이죠. 저희 딸도 한 달 내내 피규어를 줄 세우거나 콩순이 자판기로 한 달 내내 논 기억이 있네요. 한 가지 놀이에 집착 증상이 심하고 놀이의 확장이 잘 안 되는 듯합니다. 세 번째, 상동행동과 고정된 패턴. 빙글빙글 돌거나 손을 흔들거나 몸을 앞뒤로 흔들기, 특정 장난감을 끊임없이 돌리거나 두드리는 행동 등 반복적인 상동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이 항상 있던 자리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이동 경로도 항상 가던 길로 가야만 편한 듯 보입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행동을 해야 하는 루틴화가 심합니다. 루틴이 깨지면 불안감을 느끼고 강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번째, 적은 관심과 사람에 대한 무관심.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 있는데 놀이터에 가서 사람을 안 보고 오로지 놀이기구에만 관심이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 딸도 부모와 눈 마주침은 좋았는데 항상 놀이터를 가면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은 몸과 많이 불안하고 각성이 높은 편입니다.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산만합니다. 식사 시에도 앉아있기가 힘들어 보이고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착석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 수면과 변비가 극심합니다.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심하거나 변의 상태가 좋지 못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면 문제도 심각한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입면 시간이 너무 길어 2시간 동안 잠들기 힘들어하거나 잠이 들어도 깊게 들지 못하고 새벽에 깨어나 잠이 불규칙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도 수면 문제가 극심해서 그때부터 힘든 시간을 보냈었네요. 그리고 변비 증상도 심각해서 대학병원에 관장을 3번이나 하러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가 잠을 못 자고 변을 못 보는데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곱 번째, 둔감한 운동신경. 신체는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정 감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네를 못하거나 두발 뛰기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촛불 끄는 것조차 어려워합니다. 중심을 못 잡으니 자주 넘어지고 다칩니다. 통증에도 둔감한 아이들이 있어 약한 상처나 통증에도 울지도 않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딸은 내발기기를 생략했는데 그 때문인지 운동신경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덟 번째, 언어 지연. 보통 24개월이면 2문장, 36개월이면 3문장을 말해야 정상 발달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대부분 언어 지연이 있고 언어가 느려 무발화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발성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소리를 처리하거나 언어를 청각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듯 보입니다. 아이들의 호전도를 살피는 에이텍 스코어가 있습니다. 에이텍 스코어로 발달 저부를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현재도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점수로 호전도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문항을 살펴보면 자폐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폐 스펙트럼은 증상이 다양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눈 마주침이 잘 되고 어떤 아이는 눈 마주침이 잘 안 됩니다. 상기 알려드린 특성을 한두 가지만 가진 아이도 있고 많은 부분 포함이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의학에선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폐가 20년 사이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의사들이 인정한 플라스틱, 전자파 그뿐만일까요? 닥터 소냐가 쓴 자폐증 회복이란 책에서 지은이는 수천 명의 자폐 아이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폐의 원인을 내과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내과적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줌으로써 자폐의 핵심적 증상들을 소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건강한 장내 세균총으로 생리학을 개입하면 장내촉으로 인한 운동 시스템 및 아이의 언어 및 사회적 능력이 좋아지고 상도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호르몬 세로토닌은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고 그 외 수면 조절, 체온 유지, 식욕 조절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세로토닌의 약 90%가 장의 위장관 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약 10%는 뇌에서 생성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다양한 신경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닥터 나타샤가 쓴 자연치료 식이요법 게스 도서에서는 소화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세균총이 다양한 신경동을 생성하고 그 후 손상된 장 내벽을 통해 혈액으로 흡수되어 뇌로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흡수된 독소는 각자 다를 수 있으며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는 종류의 독소라고 말합니다. 지은이는 장에 문제가 없는 자폐아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자폐증을 회복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치료법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되돌릴 수 있는 손상이 적으니 빠른 치료를 권장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밀가루가 처음부터 해로웠을까요? GMO 대량 생산으로 인해 성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40만 유튜버 닥터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닥터스리 선생님께서는 밀가루의 글루텐, 우유의 단백질 카제인, 설탕, 그 외 식물성 기름 및 가공식품 등등 우리의 식생활이 변하면서 당뇨, 심장질환, 치매 등의 질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먹는 음식에 너무 과한 설탕, 유전자 변형된 밀가루, 정제된 탄수화물, MSG 및 그의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가공식품들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장 건강이 좋지 못하고 위의 두 도서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올 1월부터였습니다. 수면 문제가 극심하니 사실 뭐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먹이기 시작했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잠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거북이 스쿨 유튜브 채널에선 수은 중독을 자폐의 원인으로 보시고 대구의사 김땡땡에서는 대사 문제를 자폐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우리 아이들이 밀가루, 카제인, 설탕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해독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섭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분은 의사이고 최신 논문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폐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은 절대 아이들에게 밀가루, 설탕, 카제인을 먹이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식단에서 해로운 음식을 빼니 아이가 감각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불안도가 높아 못하던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상 발달에 가까운 호전을 보인 아이들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ADHD 증상만 남아있고 핑퐁 대화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선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유기농 식단으로 바꾸는 자폐 완치가 된 아이를 소개시켜드렸죠. 거북이 스쿨에서 소개해 주신 영상에서는 킬레이션 효과로 많은 호전을 보인 외국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저는 식단만이 자폐를 낫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줬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3년가량 수면 문제가 극심했고 열심히 치료한다고 했는데도 수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잠을 잘 못 자고 변을 잘 보지 못하는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가 몸에 염증이 쌓이며 해독하지 못해서 그 많은 날들을 잠 못 잔 건 아닐까 생각하면 많이 후회가 남습니다. 저 또한 제일 먼저 알게 된 27개월에 소아정신과를 방문했지만 이런 수면 문제, 집착 행동 등은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ABA 치료, 언어 치료만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분들은 의료계에서 과학자입니다. 그분들은 증명되지 않은 걸 치료법이라고 알려주실 수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모든 것을 증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분들이 그것을 증명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1년, 2년, 몇십 년, 아니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영양학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은 각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어 각 과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서로 의존하며 영향을 주고 조화를 이룹니다. 뇌와 장기와 근육과 신경계가 모두 연결된 것처럼요. 뇌와 장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이 다양한 증상들, 그리고 각각 다른 증상들을 가진 아이들을 치료하는 데 효과를 내는 한 캡슐의 약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신비의 치료법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지금 많은 두려움으로 떨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는 방법은 아이가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몸을 우선 살펴보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를 살펴봐 주세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를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키토 식단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하면 또 만날 수 있어요. 또 만나요.